닥터 가슴 살리는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이안나입니다. 오늘 가슴 축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어떤 정보 없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뭐 믿고 맡겨요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는 것도 참 들으면서 걱정이 많이 돼서 몇 년에 걸쳐서 정말로 방대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의학 전문 채널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너무 많은 지식을 아는 반면에 이게 굉장히 또 왜곡된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거기에 대한 또 바로잡음,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이거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경우, 또 이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현실감 있게 이게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유방 축소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가 가슴이 크다, 누가 뭐 가슴이 큰가, 배부른 고민을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커본 사람들의 고민은 이 안 커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이렇게 설탕 푸대 한 1kg짜리를 이렇게 항상 목걸이처럼 메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나 척추도 휘게 되고 또 항상 땀도 차고 또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남들 앞에서 일부러 아주 헐렁한 옷을 입고 또 느릿느릿 움직이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래도 젊었을 때는 어떻게 참아보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유니폼을 입거나 이런 옷을 입을 때 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놀림이나 시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안 받아도 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슴이라는 게 무조건 이제 뭐 작으면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이제 정말 큰맘 먹고 작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무조건 최고로 작게 해주세요, 그냥 등처럼 해주세요, 남자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없앨수록 실력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많이 못 없애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없애느냐, 뭐 얼마나 많이 남길 것이냐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제 원칙을 잘 지킨다면 어느 정도 다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세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언니처럼 해주세요, 그때 우리 엄마처럼, 우리 딸처럼, 뭐 내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건 다 상관없고, 사람마다 완전히 조직의 상태나 피부의 상태, 유선 상태, 체중, 뼈대 모양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얼마나 줄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얼마나 크기를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크기에 대한 것도 무조건 어떤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이세요. 44 마네킹 사이즈인 사람이랑 55 사이즈인 사람이랑 66, 77 조금 더 체격 있는 사람이랑 당연히 틀리겠죠. 키가 또 한 뭐 155인 사람과 키가 175인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를 내게 되겠죠. 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것과 아기를 다 낳은 55세 여성인 경우는 굉장히 틀리세요. 저는 비혼이에요, 아기 안 낳을 거예요 라고 해도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가임 여성인 사람과 또 이제 아기 출산을 다 마친 이런 중년의 경우에는 똑같은 피부 성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계획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또 쉽게 말한다면 수술을 한다고 하는 걸 재건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축소라고 하는 거는 큰 개념에서 큰 혹을 떼는 게 하나가 있고 잉여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요만큼만 있었으면 될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잉여 조직을 없애는 거는 쉽게 말하면 혹을 떼는 것이고, 근데 그럼 혹만 떼면 되냐 하면, 내가 혹을 떼고 나면 이만큼 뻥 비는데 그걸 오므려 당겨서 잘 아물면, 오므려 잘 아물면 수술의 성공이죠. 그것도 사실 우리 20만 년 인간의 역사에서 최근 한 50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세요. 하지만 내가 가슴이 무거운 것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꼬매진다 그러면 가벼워 이렇게 좋아하는 것보다는 가슴 모양이 뭔가 좀 남들보다 이상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모양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재건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때 재건이 재건축할 때 그 한자와 똑같으세요. 어떤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어떤 구조물, 건축물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가슴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평지에 짓는 집도 30년 우리 집 식구들이 살 집이다 그러면 굉장히 잘 계획하고 지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25살이다, 30살이다 그러면 앞으로 70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물이 어떻게 70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집 같으면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기둥에서 이렇게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건데,
이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절벽의 구조물을 만드는 건데 하물며 여기는 기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둥도 없는 구조물을 절벽에 세워서 수십 년을 버틸 건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안에 내부 구조에 대해서 잘 계획을 하고 모든 어떤 변화에서 세월과 어떤 변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크기만 하다면 또 무거워서 다시 처질 수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너무 작으면 지금 생각에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꿈이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작아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처지면서 이게 싫었던 거지 제 위치에 된 상태에서 크기가 작게 되면 다시 확대를 해주세요 라고 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같은 크기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크기, 가벼운 크기를 만들면서도 그 모양은 좀 더 개선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분과 이분이 같은 분이신데 실제로 굉장히 나는 가슴이 많이 처지고 무겁고 하지만 할머니처럼 형편없어요 라고 얘기하신 상태에서 버리거나 보태지 않고 그 부피를 그대로 사용한 거에서 모양과 위치를 바꿔서 새로 만들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더 풍만해져서 좋아졌어요, 가슴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크기라고 해도 굉장히 다른 느낌이 된다는 거, 우리가 가슴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처지게 되면 누울 때 옆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옆으로 빠지는 거는 옆에서 바리케이트처럼 막아주던 그 인대가 자기 기능을 이제 그냥 포기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구조물을 이 안에서 새로 건축물처럼 만든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누웠을 때도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흉터가 싫어요, 무서워요 하기도 하고, 또 줄일 수만 있다면 흉터 따위는 저는 상관 안 해요 라고 말하시는 20대 여성분도 많으신데, 실제로 흉터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세요. 그래서 흉터라는 거는 반드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선의 상태를 만들 건가를 잘 생각해야 되고, 저는 20대인데 저는 수직도 싫어요, 그냥 유륜만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세요 라고 욕심만 내다 보면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 또 옷자형 다 전 세계에서 90%가 옷자형으로 하니까 그냥 옷자형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항상 수술은 대부분 잘 될 거를 목표로 하고 대부분은 수술이 잘 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어쨌든 수술은 최악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수술을 하는 제가 환자일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 몸에 수술을 받았을 때 그 수술이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낸 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술을 계획할 때 그 수술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 최악을 내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옷자형까지 있는 거와 이 아래 이 가슴을 횡단하는 이 흉터가 없는 상태에서 위에 이 막대 사탕 같은 모양만 남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흉터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흉터의 어떤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흉터가 짧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가슴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흉터의 길이는 오히려 훨씬 더 덜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 가슴이 제대로 모양이 됐었으면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모양의 흉터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면 이 선생님은 혹시 나쁜 돌팔이 선생님이 아신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시고, 이건 아주 미묘한 계산 차이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세요. 그래서 우리가 피사의 사탑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기울어지게 짓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아주 수백 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어떤 변화가 있었듯이, 이런 흉터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피부의 상태, 피부 탄력도, 유선의 비중, 이 사람의 어떤 그 뼈대의 각도, 이런 것들을 약간만 계산을 다르게 해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되는 거죠. 이분도 아마 틀림없이 수술 직후에는 이렇지 않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나만 너무 속상하고 나만 이상해, 외계인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게 되고,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다 20대라고 하는 거,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구나. 그러면 저분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한 거지? 라고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큰 사람만 있는가 하면 또 이번엔 작아서 고민인 사람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다는 걸 떠나서 뼈대 모양이 이상한 사람, 심지어는 근육 자체가 발달되지 않은 어떤 증후군 같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젊었을 땐 정말 예뻤었는데 이제 아기 나서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평균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지 이 세상에 평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거기에 좀 더 유사하게 중간값으로 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성형수술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어떤 경우는 난 지방 흡입만 갖고 없애고 싶어요. 저는 흉터는 겁나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흉터 따위는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순전히 나의 취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지방을 주로 가지고 있는가 유두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도 유두 유륜도 비교적 제 자리에 있으면서 순수하게 지방으로만 돼 있으신 분은 그냥 한 5mm도 안 되는 바늘구멍만 내서 이렇게 한쪽에서 400 이상씩 절반 이상씩을 이렇게 줄이는 지방 흡입만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절대로 지방 흡입으로 모든 걸 다 없앨 수 있다는 말의 함정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버리고 또 얼마만큼 남기나 하는 것도 무조건 많이 버리고 무조건 뭐 이런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옷자형 같은 경우는 이 윗선이 기준인 상태에서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마치 피자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고 나머지를 이렇게 붙이는 거라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유륜으로 가는 유선과 신경은 살리는 상태에서 나머지 외상방을 없애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가 혈관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상황에서 얼마까지 이 혈관을 보존할 수 있나. 내가 꼭 나무를 옮기는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뒷동산의 나무를 앞마당 정원에 옮기려고 하는데 이때 욕심내서 뿌리 다 가지고 왔다가는 무조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다 살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경험이 많은 조경사라면 이 나무가 자리를 옮겨서도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반드시 생명에 필요한 뿌리는 가져가면서 나머지는 버리고 또 어떤 상태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그 조경사가 알고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 조직은 어디든 혈관을 못 받는 부위가 있으면 바로 괴사돼서 새까맣게 죽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조직은 혈관이 충분히 가져가는 그 상황에서 혈관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양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크기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선을 얼마나 줄이냐, 지방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분에서 전체적으로 80%를 줄여서 이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분에서 유선이 90% 있고 10%가 지방이라고 만약 가정을 해보세요. 유선은 칼이 아니면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칼을 쓰는 수술을 할 때 유선을 80%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유선은 10%만 남겠죠. 그리고 지방 10%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토탈로 봤을 때는 이게 100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20%만 남은 거지만 이 안에서는 반반 50%가 지방이고 유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신할 때 이 유선이 200%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거가 200%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유선이 200% 커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크기로 봤을 때는 한 150%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할까요? 하는 거와 이 수술한 이후에 내가 앞으로 임신을 한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에서 유선과 지방을 어떻게 남겼냐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간 수술을 목표로 하는 거는 누구처럼 해주세요. 내 친구 보니까 괜찮던데 내 친구처럼 해주세요. 뭐 우리 엄마처럼 해주세요.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아무리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전혀 피부 상태나 모든 상태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의 비대칭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실제로 인구에서 많은 비율이 또 왼쪽이 심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더 크고 이런 변화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사람에서 그 각 쪽에서 최선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수술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같은 가슴은 한 명도 없고 같은 사람이라도 오른쪽 왼쪽이 다르고 그럴 때 우리는 각 쪽에서 어떤 가슴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은 아무튼 현 상태보다 호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슴을 키울 때도 무조건 많이 키워주세요. 백값도 다 똑같다면서요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내 피부가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팽창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뼈대의 각도가 미끄럼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끄럼틀에 요만한 구슬 하나만, 종이 한 장만 있어도 결국은 떨어져 내려오잖아요. 이럴 때 수십 년을 있어야 되는 이 보형물이 어떻게 세월을 버티면서 그 자리에 있을 건지는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되고, 오른쪽 왼쪽에 이 미끄럼틀의 각도는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수술 전 계획도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막연히 가슴 수술 뭐 요즘 누구나 하잖아요. 뭐 많이 하던데 그냥 수라고 뭐 아무렇지도 않대요. 제가 후기 좀 많이 읽어봤어요. 뭐 커뮤니티 이런 데 요즘 많아요. 그렇게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 기억나시죠? 국민학교 뭐 학교 때 나 어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뭐 나 어제 밤에 놀았어 라고 하고도 꼭 그 다음날 보면 그 시험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말만 믿고 같이 놀았다가 또 망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보면 나는 어땠어? 나는 뭐 수술하기 전에 담배도 피웠어. 나는 수술 끝나고 놀이동산 갔어. 뭐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내 소중한 몸은 정말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말로 내 몸이 차근차근 살금살금 한 일주일 정도만 조심하시면 정말로 무사히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꿈에도 그렸던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또 덩달아 휘둘리지도 마시고 차근차근 따져서 수술을 잘 받고, 수술 후에도 차근차근 주의사항을 잘 따르시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도 저거 뭐 하나마나 뭐 아무것도 아니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비싼 거 하라 그러고 오라가라 그러고 막 이러면은 뭔가 잘할 것 같은데 뭐 돈도 안 드는 거고 이거 하나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도 안 들고 하나마나 같아 보이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결국 나중에는 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그냥 바보처럼 쭉 그 일정 기간, 결국 그 몇 달만 잘 따르시면 최선의 결과를 내는데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또 무조건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박또박 잘 준비하셔서 차근차근 주의사항을 잘 내시면 정말로 나도 정말 이 수술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슴 축소 수술은 실제로 우리 전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는 모든 성형수술 분야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거기에 또 너무 덥석 나 이제 하겠어 이렇게 쉽게 마음 먹지 마시고 또박또박 이거를 잘 지켜나가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